세상에서 여러분들 X제곱 플러스 이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 이거의 루트가 컴플렉스 넘버, 아니 우리가 보통 이때는 i라고 하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i를 근으로 가지고 더하기 요 x제곱 플러스 1의 근을 포함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놈이 a 플러스 bi. 그러니까 a하고 b는 리얼 넘버. 바로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를 이렇게 쓰죠. 그거는 지금 우리 노테이션으로 하게 되면 rx를 x제곱 플러스 1로 모듈을 취한 거죠. 이거 하게 되면 이놈은 a 플러스 bx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a는 리얼 넘버. 그래서 x 대신에 바로 i.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x제곱 플러스 1이 이 세상에서는 제로죠. 모듈로 x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바로 요 i제곱하면 i제곱하면 우리가 제로로 되듯이 요 x가 바로 i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익스텐션 하는 거고요. 바이너리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F2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 코에피션트 F2의 개수를 갖는 폴리노미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F2가 바로 G2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G2를 가지고서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X 3수 플러스 X 플러스 1을 가지고서 이거 이루 수업을 하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F2X를 X 3수 플러스 X 플러스 1로 모듈을 취하는 이러한 링어 폴리노미얼스 모듈로 쓰리를 찾는 거라고 모듈로 X 3수 플러스 X 플러스 1로 찾는다고 하면 그놈은 바로 A0, A1X, A2X 이렇게 8개의 원소를 갖는 셋이 될 텐데 이게 바로 필드가 되는 거죠. 갓셈에 대해서는 아까 정리한 곱셈에 대해서는 다시 모듈로 X제곱 플러스 X3주 플러스 X 플러스. 그래서 이 구조가 똑같아요. 이러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필드 익스텐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엘지브레이크 익스텐션이에요. 엘지브레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놈은 Fq2댐에 해당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Xq2댐 마이너스 X의 루트가 된다는 건 사실 이거 뒤에 증명이 되있지 않겠는데 그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Fq2댐의 원소들은 제로를 제외한 요게 아벨리안 그룹, 곱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죠. 우리가 제로를 제외한 걸 스타라고 표시하는 거라고 하면 제로를 제외한 셋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G가 파이네트 그룹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파이네트 하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G의 사이즈가 원대보다 작죠. 그러면 임의의 엘리먼트, 만약에 우리가 곱셈 노테이션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거 곱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니까 0을 제외해서 곱셈에 대해 아벨리안 그룹 맞죠? 자, 그러면 임의의 어떤 엘리먼트에 대해서 A의 G 파워를 취하게 되면 이거는 곱셈에 대한 항등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임의의 엘리먼트가 있어서 원재료 엘리먼트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A의 엘리먼트 A의 원소의 개수가 Q2댐에서 마이너스 1이겠죠. 제로만 뺐으니까 요 놈은 1이 된다는 소리죠. 베타라고 할까요? 네, 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타는 뭐의 루트다?
어떤 폴리노미얼? x의 q2 함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거의 루트죠. 그러니까 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바로 이 논리를 적용한 게 여러분들 그 라그랑지 세럼 있었죠? 그 페르마의 리틀 세럼, 그 다음에 오일러 세럼, 그 다음에 다 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타가 x q2 함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제로를 루트로 갖지 않죠. 우리가 제로가 빠졌잖아요. 제로까지 포함하려면 여기에 곱하기 x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게 바로 x q2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로가 빠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x q2 마이너스 x는 그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벨타. 그러니까 전부 1차식 회복으로 표현돼요. fq2 되는 거. 이것도 이제 웰로. 그리고 저게 이제 필드가 된다는 거 체크해버리면 뭐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렇게 F2에서부터 이렇게 그 원소의 개수가 2to the m개의 2to the m개의 그 원소의 개수를 갖는 필드가 존재할 것이냐, 그게 이제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Q가 필드인데 FQ에서 FQ 그 개수를 갖는 그 다항식 중에서 일일섭을 한 차수가 K인 다항식에 그 우리가 못 이기니까 앞에 상수 곱하는 걸 다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모니폴리노미얼로서 차수가 K이면서 일일섭을 하는 거예요. 그거의 개수를 IQK라고 정의를 해보자 이거죠. IQK. IQK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Q는 그 FQ라는 것에서의 그 FQ의 그 원소의 개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기 뮤라는 함수가 있죠. 이게 바로 메비우스 펑션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정수로 나오는 건데 그 그러니까 1, 2, 3, 4 해가지고 쭉 나왔을 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그 파이 오브 n이죠. 오일러 파이 펑션.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파이 오브 n은 어떻게 정의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정의된다고 그랬나? 지금은 어떻게 정의된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0과 저기 파이 오브 2를 정의해야 되니까 그 포지티브 인트로 1부터 n까지 정수 중에서 n을 포함해 가지고서 n과 서로서 이놈의 개수인 거죠. 파이 오브 1은 1과 1은 서로서죠. 그렇죠? 2는 2와 서로서 있는 1밖에 없으니까 하나. 3은 1, 2가 있죠. 그렇죠? 둘. 4는 1, 3이 있죠. 둘. 5, 4개. 6, 7, 8 이렇게 했을 때. 자, 한번 6이랑 서로서 있는 1과 5가 있겠죠. 둘. 7은 1에서부터 6까지 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크하는 게 만약에 n이 프라임이면, 그러니까 n이 만약에 p 소수면 p 프라임이면 파이 오브 p는 얼마라는 소리예요?
아니, P 마이너스 1. 그거 체크할 수 있죠. 팔은 몇 개 있어요? 파요, 팔은? 4개? 1, 3, 5, 7이 되겠죠. 그러니까 8은 어떻게 들었냐면 2의 3승이죠. 그러니까 P to the N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응? P to the N개 중에서 이게 요만큼 되지.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P-1에 그러니까 파여고 2의 3수는 2-1, 그 다음에 2의 3-. 쉽다, 그쵸? 그 다음에 저런 정수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놈이 뭐냐면 A, B가 서로 쏘면 파이어도 A하고 아니 그 A 곱하기 B의 파이어도 값은 파이어도 A 곱하기 파이어도 B다. 이런 멀티플리커티브 상식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n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1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거 얼마인가요? 9, 2, 4, 8, 9, 70인가요? 만약 72의 파이어브 A 값을 찾아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있죠. 그렇죠. 어렵다. 이놈 3의 제곱. 자, 이게 PTDM이니까 이놈은 아까 8이니까 4가 나오고 이놈은 어떻게? 그 3-1, 그 다음에 3에 2-1에서 4, 2, 그 다음에 3. 그래서 얼마? 24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멀티플리커티브 성질이 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오일러 파이 펑션이고요. 그러니까 뭐 오일러 파이 펑션, 오일러스 파이 펑션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메비우스 펑션이 나타나네요. 그렇죠? 뮤 오브 n. 이건 정수에서 숫자를 카운팅하는 거죠. 자, 뮤 오브 n의 값은 1, 마이너스 1, 제로. 세 가지 값을만 가져요. 세 가지 값만. 자, 1에 해당하는 값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값은 그러니까 주어진 수가 프라임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프라임 몇 개의 곱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프라임 몇 개의 곱. 그러니까 2는 이 자체에 프라임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 홀수계를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1. 3도 마이너스 1. 4는 이거 두 번 나오죠. 두 번 이상 나오면 무조건 제로. 5는 프라임 하나 마이너스 1. 6은 2하고 3. 그러니까 한 번씩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어떻게?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 8은 무조건 제로. 이런 식으로. 저렇게 매핑되어 있는 그 함수를 우리는 메비우스 펑션이라고 불러요. 맥이 되죠? 되죠? 그러니까 제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만 가져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정수를 정의구역으로 갖는 그 함수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함수들이죠. 메비우스 펑션과 오일러스 파이 펑션. 다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뮤엔을 메비우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메비우스 인버전 포뮬러가 존재해요. 그 마치에 여러분들이 프레 트랜스폼이 있으면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 있어요. 메비우스 인버전 포뮬러. 여러분들 뭐
재밌게 많이 배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과목 아니면 이런 거 언제 한번이라도 들어보겠어요. 전자공학 과목 중에서. 그쵸? 여러분들이 참 어디 가서 이제 아무런 얘기도 못 하다가 이런 얘기 듣고 나면 그래도 그런 들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F와 N이, Fn, Gn이 어쨌든 N을 정의구역으로 갖는 임의의 함수예요. 임의의 함수라고 했을 때 그 두 개가 이런 관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G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는데 그 서메이션이 그 N의 약수들에 대해서만 더 서메해 주는 거야. N의 약수들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만약에 N이 3이었다고 한다면 D는 1하고 3만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그 FN이 G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됐다라고 한다면 인버스로 G에는 F에 대해서 N 오버 D에 대한 그 값과 그 다음에 그 앞에 뮤 오브 D, 메비우스 펑션이 곱해져 가지고 서메이션 하는 형태. 그 서메이션도 마찬가지로 N의 약수에 대해서만 서메이션 나타난다. 저게 바로 그 유명한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여러분들한테는 유명하지 않은 그러한 메비우스 인버전 포뮬러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아까 여러분들 executed 함수 마이너스 x가 어떤다? 요거 인수분해 쫙 하면 우리가 FQ 위에서 FQ의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얼 중에서 차수가 m의 약수에 해당하는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얼을 쫙 모은 것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좌우변의 디그리 여러분들 이거 프로덕트 했다라고 한다면 왼쪽에서의 디그리하고 오른쪽에서 디그리가 같아야 되겠죠. 자, 디그리에 대한 아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좌변의 디그리는 q to the m승 맞죠? 그렇죠? 자, 우변의 디그리는 뭐냐면 모니폴리노미얼 중에서 그 이리소르 폴리노미얼이 차수가 k인 게 몇 개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그 개수에다가 그게 디그리에 컨트리뷰션 하는 게 k만큼씩이니까 원래 d라고 했다면 d만큼에다가 그런 거의 개수 그 차수가 d인 이리소르 폴리노미얼의 개수 그게 IQ죠. 우리가 아까 IQ K를 했으니까. 근데 이 D는 여기서 오른쪽에서 D는 반드시 M을 디바이드 해야 돼요. 그러니까 D는 M을 디바이드 하는 형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쪽에 N으로 표현됐지만 어쨌든 FM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D 곱하기 IQD가 바로 G 오브 D에 해당하는 함수죠. 보이나요? 그러니까 바로 요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 형태.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디그리 D자리인 FQ에서 이리소르 폴리노미얼의 개수가 도대체 뭐냐를 알고 싶은 거니까 사실 IQD를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메비우스 인버전 포뮬러를 취하게 되면 M 곱하기 IQM 바로 이게 G의 M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메비우스 펑션에다가 그 다음에 F라는 함수에 그 N 오버 D에 해당하는 게 M 오버 D에 해당하는 게 딱 곱해져서 서메이션 하면 나온다. 놀랍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개수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리소르 폴리노미얼의 개수는 저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팩트를 요 개수를 카운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메비우스 인버전 포뮬러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 executed m승 마이너스 x가 어떤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 요 두 개만 알면 사실은 개수가 완벽하게 카운팅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냐면 정확한 개수보다 이게 임의의 M에 대해서 항상 1 이상이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1 이상. 자, 그래서 1 이상인 걸 우리는 아주 쉽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로럴인데 IQM은 그 FQ에서 이리소르 폴리노미얼의 개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이다. N차에 해당하는. 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뮤 오브 D에 대한 바운드가
여기 무효부 n이라는 함수를 딱 보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메비우스 인버전 포뮬러로 해서 나온 것 중에서 그 D가 1인 경우에는 빼고요. D가 1보다 크면서 그 M의 약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무효부 D를 마이너스 1로 대입하게 되면 바로 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 형태로 표현이 되면서 여기 바운드가 설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이놈은 그 M의 약수들만 저기 나와야 되는데 그 M의 약수가 아닌 것까지 다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빼버리면 그것보다는 크겠죠. 요 오른쪽 텀이 사실 여기 다 나타나게 하는 것보다는 작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빼버리니까. 자, 그리고 M을 나누고. 근데 요거 우리가 그 분자를 정리해보면 이건 항상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서 여기 스트릭트리 0보다 큰 게 있으니까 결국은 IQM이 스트릭트리 0보다 크게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바이너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F2. 자, 디그리가 2짜리. 그 다음에, 요 I2가 이거 Q죠. FQ, 바이너리에서 디그리 1짜리는 2개가 있어요. 2개. 이거 폴리노미얼로 여러분들이 바로 요 식을 그냥 대입한 걸로 계산할 수가 있죠. 실제로 2개가 있고요. 만약에 디그리 2짜리면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가 나와요. 실제로 하나. 3짜리면 아까 메비우스 인버전 포뮬러 식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이 형태인데 2개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4차인 경우에는 3개. 5차인 경우에 6개. 6차인 경우에 9개. 이렇게 주르륵 증가하는데 그러면 60차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숫자가 나오고 있죠. 세 자리씩 탁탁탁탁 끄는데 이게 여러분들 셀 수 있어요? 요 자리가 100만이고요. 100만. 그 다음에 요게 빌리언이고요. 요게 트릴리언이고. 어쨌든 그렇죠. 몰라요. 어쨌든, 우와, 크다. 우와, 크다. 근데 어쨌든 1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포인트예요. FQ에서 디그리 M차의 이르디설 폴리노미얼 개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이다. 사실은 M이 커질수록 어마무지하게 커져가는 숫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프라임 파워 Q2DM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필드는 Q2DM계의 원소를 갖는 파이나이트 필드는 적어도 하나 존재하고 다른 놈이 존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이소모피즘, 필드 아이소모피즘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똑같은 놈이 된다. 그래서 딱 유니크하게 준다. 결론이 우스꽝스럽죠. 그러니까 결국은 Q2DM계의 원소를 갖는 파이나이트 필드는 아이소모피즘까지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 one and only one, 즉 유니크하게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이르솔 폴리노미얼을 써가지고서 우리가 모듈을 써서 만든다. 파이나이트 필드를 여기는 P1이라는 이르솔 폴리노미얼, 여기서는 P2를 써가지고서 만든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두 개 사이에는 one-to-one and on-to 매핑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필드의 그 성질을 이용한 덧셈을 보존하고 곱셈을 보존하는 그 형태의 그 매핑이 존재한다. 그 호모모피즘. 그래서 실제로 아이소모픽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너리 상에서 제일 여러분들 많이 다루는 게 바이너리 상에서의 익스텐션 필드죠. 원소의 수가 4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2차의 이르솔 폴리노미얼을 2차 이르솔 폴리노미얼을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잡게 되면 그걸로 모듈을 취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원소들은 이렇게 4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0, 1, x, x 플러스 1. 또는 우리가 p 오브 x의 이 루트를 알파라고 한다면
px의 루트를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제로를 만족해야 되겠죠. p 오브 x의 루트를 알파라고 한다면 그때 저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x 대신에 알파를 써가지고 0, 1, 알파 플러스 1로 써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서 원소들은 0, 1,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소 개수가 8개짜리는 우리가 지금 보면 3차의 이루솔 폴리노미얼을 가지고서 작업하는 되고 3차 이루솔 폴리노미얼이 2개가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 2개 사이에는 1 to n on 2 그리고 호모모피즘이 존재해서 즉 다 결합하면 아이소모피즘이 존재해서 실제로 2개는 같은 필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구성원들은 이런 형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구성원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를 만약 곱한다라고 한다면 곱한 다음에 x3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나는 나머지들 그렇게 쓰면 그 x3승 그리고 실제 x3승은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주사면 x 플러스 1. 자, GF16. 16개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뭔가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필드라고 하면 제로하고 1은 반드시 있죠. 자, 저기에 이제 우리가 x를 추가적으로 도입한 거예요. 자, x는 어떤 놈이냐면 px를 대입했을 때 마치 px 이거는 제로와 같은 놈이죠. px 자신은 이놈이죠. 그러니까 p 오브 x의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는 저기 x라고 썼지만 만약에 굳이 여러분들 요 폴리노미얼의 인디터미넌트 x랑 관여하기 싫으면 p 오브 알파 이퀄 제로로 써가지고서 알파를 만약에 저렇게 썼다면 알파 플러스 알파 요 놈이 제로가 돼요. 요걸 만족하는 알파다 해서 여기 알파를 대입해도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0, 1, x라는 새로운 원소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x제곱도 들어와 있겠죠? 왜? x를 2번 해서 곱한 것이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요. 맞아요? 맞죠? x 3승도 했네. 무한정 늘어나죠. 무한정 늘어나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가 되버리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게 반복이 되어야만 파이나이트 필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제로 1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제로는 덧셈에 대한 한동안, 그 다음에 1은 곱셈에 대한 한동안, 그 다음에 x가 도입되면서 x의 1승, x를 2번 곱하면 x제곱, 그 다음에 x3승, x4승 이렇게 쭉 드러나오죠. 자, 이런 원소들이, 이런 파워들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px로 모듈을 취해버리면 x의 1승은 x, x제곱은 x제곱, x3승은 x3승. x4승은 뭐랑 같으냐면 x 플러스 1과 같게 되죠. 그러니까 px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면 x 플러스 1이 되죠. 맞아요? 자, 그렇게 리듀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px로 모듈을 취하게 되면 4차 이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쭉 리듀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4승까지 가게 되면 x3승 플러스 1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x15승은 양변에다가 x를 곱한 다음에 보게 되면 x4승 플러스 x가 되는데, 그거는 바로 1인 거죠. x15승이 1이네. 그러니까 15번째 돌아왔을 때 1이 되더란 얘기죠. 1이 되더란. 자,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자, 여기에 이런 x의 파워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더 이상 더 늘어나지 않다는 얘기죠. 그 원소 개수가 몇 개? 0, 1, 그 다음에 x의 1승에서부터 14승에서 전체적으로 16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x의 파워로 표현하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1을 x 제로승으로 하게 되면 x 제로에서부터 x 14 14가 여기 어떤 의미냐면 원소의 개수가 16개고 넌제로 원소의 개수가 15개죠. 15보다 하나 적은 건. 자, 그 다음에 요쪽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가 x 4승 플러스 x 플러스 1을 가지고서 모듈로를 치워버리면 차수가 3차 이하에 해당하는 다항식으로 다 표현되는데 그때 우리는 결국은 여기에 있는 모든 다항식들은 1x, x제곱, x3승의 선형결합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의 개수만 딱딱딱 하게 되면 바이너리 16개가 쫙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여러분들 덧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x8승 더하기 x9승 하면 요거 x제곱 플러스를 하고 x3승 플러스 x 그냥 바로 더해버리면 되잖아요. 덧셈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애디티브 표현, 요거나 사실 같죠. 단지 요 개수들만 끄집어 쓰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학생 쪽으로 가면 이렇게 써줘야 이해를 하겠죠. 이렇게만 써줘도 될 텐데 이거 자릿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진수로 표현한 바이너리 익스텐션 결국 요 놈이 애디티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따라온 거. 그 다음에 요 놈은 여러분들 만약에 x8승 곱하기 x9승을 하는데 만약에 x제곱 플러스 1과 x3승 플러스 2x로 표현해가지고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1과 x3승 플러스 x 만약에 이렇게 이거 두 개를 곱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x5승 플러스 x3승 그 다음에 또 x3승 플러스 x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날라가고 x5승은 찾아보면은 x제곱 플러스 x네. 그러면 이놈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돼서 어떻게 되나요? x 날라가고 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이네. 그러니까 결국에 8승 9승 곱해가지고 보게 되면 x제곱이 나오더라. x8승 곱하기 x9승은 x제곱이더라.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에디티브 표현으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면 한 사람 도망간 것 같은데 화장실 간 건가 도망간 건가? 주석 불러버릴까? 가방에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간 것 같다? 아, 저긴가? 자, 그래서 재미가 없었나 보다. 자, 이거 두 개를 곱해가지고 x제곱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지수법을 쓰게 된다면 x의 17승이죠. 그렇죠? x의 17승은 x의 15승 곱하기 x의 제곱이라서 이게 얼마냐면 아까 1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요 표현을 덧셈 표현을 가지고서 곱해서 하게 되면 무지하게 계산을 많이 해야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요 표현을 가지고서 곱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것만 이용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하고서 바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곱셈 표현이라 하면 곱셈을 굉장히 쉽게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덧셈을 쉽게 하는 표현이에요. 덧셈을 쉽게 하는 표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x라는 게 뭐냐면 x의 우리가 요 GF60는 넌제로 엘리먼트가 15개잖아요. 그 15번을 파워를 취하게 되면 1이 되는 그 전에는 전혀 다 다른 원소들이 그런 성질을 갖는 엘리먼트란 말이에요. 그런 성질의 엘리먼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라고 부르요. 프리미티브 엘리먼트.
프리미티브 엘리먼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x의 3승을 생각해봐요. x의 3승은 x의 3승 1승 하면 이거, 자, x의 3승이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아니, 이거 제곱하면 6승, x의 9승, 그러니까 만약에 5승, 자, 이거 x 3승을 5번만 승하게 되면 x 15승이 돼서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5번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x 3승이라는 원소는 x라는 원소와 완전히 다르죠. x의 5승은 3번 만에 돌아와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놈이 이 15개의 이 서클이랑 비슷해요. 서클. 그러니까 x의 제로, x의 1승에서 여기 x의 14승, x의 0승에 x의 15승이고 서클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서 x의 15승이 이긴 거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서 x의 1승, x라는 원소는 프리미티브 엘리먼트,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뭐가 있을까요?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그러니까 15번 파워 취하기 전에는 이 자리에 못 들어와요. X14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의 2승은 어떤가요? X의 2승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서 보면 이렇게 8개가 나와요. 8개. 8개가 정확하게 뭐냐면 15의 오일러-파이 펑션만큼 15랑 서로 서인 놈들이, 저 지수가 서로 서인 놈들이 되죠. 그게 다 프리미티브 엘리먼트.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엘리먼트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여러분들 아까 오일러-파이 펑션에 해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X로 쓰니까 귀짝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알파로 대체해가지고 쓰면은 조금 더 깔끔해지죠. 아까 우리가 FQ가 XQ승 마이너스 X의 루트들의 집합이다 하는 얘기, 아까 그 M으로 썼지만 M이 1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하는 건 한번 지켜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FQ에서 그러면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존재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 아까 그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FQ의, FQ든 FQ2M이든, 이거의 넌제로, 요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알파가 만약 프리미티브였다라고 한다면, 원소의 개수가 1부터 시작했다면, 0에서부터 시작했다면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임의의 넌제로 엘리먼트들은 알파의 파워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임의의 FQ에서 이르솔 폴리노멜이 최소한 하나 이상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거의 중요도처럼 임의의 필드에서 임의의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제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소들이 특정한 엘리먼트의 파워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그 퀘스천인데 대답은 yes. 그러니까 요것 자체가 그룹이 이게 곱셈에 대한 그룹 맞죠? 이거 FQ가 곱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 맞죠? 필드에서는 넌제로 엘리먼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야? 아벨리안 그룹이잖아요. 곱셈에 대해서. 0을 액티브 아이덴티티까지 포함하면 덧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고, 그 다음에 0을 제외한 놈은 곱셈에 대해서 아벨리안 그룹이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렇게 정의된 게 바로 필드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저기 아벨리안 그룹인데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의 파워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죠. 알파 하나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다. 즉 알파의 파워로 표현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되는 특정한 엘리먼트의 파워로 표현된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시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클 그룹. 특정 엘리먼트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만약에 덧셈 표현을 쓰게 되면 더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 곱셈 우리가 연산이 곱셈이라고 한다면 그 순차적으로 곱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FQ에 해당하는 그 필드는 아주 특이하게 알파의 파워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알파의 파워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그처럼 곱셈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테이블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곱셈 표현, 이런 표현을 가지고서 필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덧셈 표현이 된다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서 필드를 구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테이블을 쓰든 동시에는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각각의 그룹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네빗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들의 간의 곱은 이렇게 전환해가지고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전환해서 계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멀티플리카티브 레프레젠테이션으로 곱셈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걸 덧셈한다. 예를 들어서 알파 5승 더하기 알파 8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덧셈이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파 5승은 x제곱 플러스 x로 그 다음에 알파 8승은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덧셈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요. 그런 그 복잡성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존재한다 하는 거는 실제로 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그 결과인데 이거를 할까 말까? 머리 아파요? 여기 중요한 스테이트먼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FQ에는 그 이미의 파이너트, Q가 뭐 어떤 Q는 어떤 프라임 파워인 거죠. 그럼 그 프라임 파워 개수를 갖는 파이너트 필드 FQ에는 곱셈에 대한 오더가 Q-1인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오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룹에 있어서 A의 그 오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오더 N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의 M승하면 절대 그 곱셈에 대한 한동안 한동안이 2였다고 한다면 2가 되지 않고요. M이 1에서부터 N보다 작은 숫자. 그 다음에 A의 N승하면 아이덴티티. 이런 그 두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그 오더를 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더가 Q-1인 프리미티브 오더가 Q-1인 그 엘리먼트가 바로 그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 FQ2 대 스타 이거의 사이즈가 바로 Q-1이에요. 곱셈에 대한 한동안 곱셈에 대한 그 아벨리안 그룹이든 시클릭 그룹 정확하게 듣는 시클릭 그룹이죠. 그 여기는 어떤 엘리먼트 알파가 있어가지고 그 오더라고 알파가 Q-1이 되더라. 그러니까 Q-1승의 파워를 취하기 전까지는 절대 곱셈에 대한 한동안 1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Q-1이 만약에 프라임이면 여러분들 가장 이런 대표적인 게 이렇게 되겠죠. GP 프라임이면 어떻게 되느냐?
G5면 예를 들어서 G5 스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2를 제외한 2, 3, 4를 생각해 보면 2의 파워를 한번 볼까요?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3, 2의 4승은 이거 저기 5-1이 4가 돼서 이게 프라임이 아니죠, 그렇죠? 조금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서 2의 4승은 이게 16이니까 16은 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2라는 놈이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요 놈은 2의 i승으로 쓸 수 있죠. i는 1에서부터 4까지. 그러면 모든 엘리먼트들이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놈은 2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Q-B 프라임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F8 8개 원소를 하게 되면 F8의 사이즈는 뭐예요? 그러니까 넌제로 엘리먼트를 하게 되면 요거의 사이즈는 7이 되겠죠. 그러니까 7의 7개의 원소를 갖게 될 텐데 7개의 원소를 갖는 이 케이스에서는 여기 F8을 보게 되면 그 F8에 1을 제외한 곱셈에 대한 항동은 1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이 전부 다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프리미티브 엘리먼트.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제로 쉽게 체크가 되는 제로하고 1을 제외한 모든 넌제로 엘리먼트들이 전부 프리미티브.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모든 엘리먼트, 우리가 알파를 만약에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라고 했을 때 알파에 7승했을 때 비로소 1이 되는데 여기 있는 엘리먼트들이 전부 이렇게 변동되거든요. i는 1에서부터 7까지. 이게 넌제로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표현될 텐데 일반적으로 이게 제너럴 짝의 형태야. 우리가 알파의 오더가 n이었다라고 쳤을 때 알파 i의 오더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궁금해지죠? 알파의 i승에 해당하는 오더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렛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들면 쇼대 답을 얘기해 줄 거면 쇼 되실 거고 답을 안 얘기해 줄 거면 파인드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답을 얘기해 줄게요. n을 i하고 n의 GCD로 나눌 겁니다. i의 GCD로 나눠. 아까 우리가 F16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승까지 있었죠. 제가 알파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건데. 자, 알파를 우리가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라고 할 수 있죠. 15개 엘리먼트가 전부 알파의 파워로 표현되니까. 그러면 지금 5 알파가 15예요. 그러면 알파 i의 오더는 15하고 i하고 15의 GCD로 나눌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파 3승의 오더는 15를 3과 15의 GCD로 나눈다. 그 얘기는 뭐예요? 3과 15의 GCD는 3이죠. 그렇죠? 5. 예를 들어서 알파 6승의 그 오더는 어떻게 되느냐? 그 15를
축과 15의 주식도 넣는다. 이게 3이겠죠? 그래서 이거 자, 바로 이게 팩트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파 i로 표현된 게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다 하는 얘기는 프리미티브 알파 i가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다 하는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면 오더 오브 알파 i가 n이 된다. 우리가 n을 이제 알파로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라고 했으니까 오더 오브 알파가 n이라는 얘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요 i하고 n이 GCD가 1이면 되겠죠. 즉 n과 서로 서 있는 놈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알파의 1승, 알파의 15와 서로 서 있는 4, 알파 8승, 그 다음에 아까 1, 2, 4, 8, 7, 11, 14가 바로 정확히 그 15와 서로 서 있는 지수들인 거죠. 저게 바로 프리미티브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F8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1 알파 해가지고 알파에 6까지 있겠죠. 알파의 7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파의 i승이 오더라고 이거를 따져보게 되면 이거는 7 나누기 i하고 7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7이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7이 되는 놈은 i하고 7이 이게 1이면 7이 될 텐데 i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죠. 즉 뭐냐면 7 빼기 1. 그러니까 결국 6개의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Q-1 프라임 지금처럼 Q- 프라임이면 실제적으로 6개의 원소가 다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0과 1을 제외한 여기 알파 1승에서부터 알파 6승이 전부 다 뭐냐면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된다 하는 건 쉽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Q-1 프라임인 경우에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항상 존재하죠. 자, Q-1 프라임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때가 이제 복잡해지는데 Q-1를 소인수분해요. 팩터라이제이션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수가 P1, P2, Pm이고 그거의 파워가 뉴1, 뉴2, 뉴m으로 만약에 표현됐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m개의 프라임 팩터들로 곱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거는 뭐냐면 폴리노미알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차수에 해당하는 폴리노미알을 생각을 해보자. 그죠? 각각의 i에 대해서 x의 q-1을 pi는 여기에 인수예요. 그러니까 q-1은 pi에 의해서 나눠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수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폴리노미알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 폴리노미알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버 FQ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원래 FQ의 원소 중에서 요거의 루트들은 기껏해야 요 개수만큼 있겠죠. 자, 요거의 루트들은 요만큼 있어요. 자, 그거의 루트가 아닌 놈이 분명히 여기 AI가 존재하겠죠. 자, 그 AI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의 파워를 하게 되면 요 이퀘이션을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엘리먼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 숫자하고 요 숫자는 이거 전체적으로
크기가 있고 이거는 기껏해야 Q-1 나누기 PI만큼밖에 없으니까 루트가 그 속하지 않는 놈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I라는 원소를 그 AI를 가지고서 요게 PI의 지수 끝까지 나오는 그놈을 그 BI라고 두자는 얘기죠. BI라고 두자는 얘기죠. 그러면 각각의 I에 대해서 이런 그 엘리먼트들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엘리먼트들의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N개 벡터에 대해서 각각의 그 AI들을 선택했으니까 그 AI를 통해서 BI를 정하고 그거의 프로덕트를 정해보자. 그러면 클레임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요 B가 B의 그 곱셈에 대한 오더가 정확하게 Q-1이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자, 첫 번째 클레임이 뭐냐면 첫 번째 클레임이 요 BI의 요렇게 만들어진 요 원소의 그 이 오더는 그 PI 그 바로 요 Q-1의 그 팩터에 대한 P1의 팩터에 대한 그 고숫자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하려면 자, 어떤 엘리먼트의 교치가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엘리먼트가 있어서 이거는 오더가 뭐 흘러내릴 정도로 나오네. 어이구야. 툭툭 떨어지네요. 어떻게 된 건가? 자, A의 오더가 귀신네. 갑자기 여기 귀신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자, 오더 오브 A가 N이에요. 오더 오브 A. 만약에 어떤 AN승이 그 항동원이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우리는 저 M은 반드시 M에 의해서 디비저블 해. 이게 팩트. 이게 왜 시간? 그 스테이먼트가 바로 그 활용 능력이고요. 자, 이건 그 실제적으로 되게 그 간단한 건데. 자, 이게 곱셈에 대한 한동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인티저에 대해서는 이거 오더 같은 거는 다 인티저예요. 이거 다 정수들이 아니 그 양의 정수들이에요. 자연수. 자, 우리가 자연수에서는 유클리드 디비전 알고리즘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M을 N으로 나누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 그 다음에 R은 크기가 제로하고 N 사이에 있는 Q하고 R이 존재하죠. 요거는 다 그 0을 포함한 양의 정수. 넌네거티브 인티저로. 이게 다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AM승은 항동원인데 이거는 뭐냐면 A의 MQ승 더하기 R인데 이거는 A의 N의 Q승 곱하기 A의 R승이잖아요. 근데 A의 오더가 N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곱셈에 대한 항동원일 거고 A의 R승 돼서 A의 R승이 아이덴티티가 되죠. 근데 R은 뭐냐면 R은 N보다 작아요. N보다 작은 파워로 해서 아이덴티티가 되면 만약에 R이 1보다 큰 수라고 한다면 모순이죠. 오더의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순에 빠지지 않으려면 R은 반드시 제로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R이 제로라는 얘기는 M이 N의 배수다. 이거 스테이먼트를 금방 지켜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요 BI 엔트리에 PI, VI 승하게 되면 요거에 PI, VI 승하면 서로 만나면서 이 지수에서 이렇게 캔슬되면서 Q-1이 되겠죠. 그래서 AI 입장에서 보면 Q-1일 텐데 AI의 Q-1은 무조건 1이죠. 곱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엔트리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됐을 때 G가 파이네트하다 하면 A의 G의 사이즈 승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곱셈이 되는 한동안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요거에 그 FQ스타가 곱셈에 대한 그룹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의 사이즈만큼 하게 되면 무조건 일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BI의 PI, UI 승을 취하게 되면 곱셈에 대한 한동안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BI의 어떤 이런 승을 했으니까 1이니까 결국에 BI의 오더는 반드시 PI의 UI 승을 나누어 떨어뜨려야 되죠. 그게 바로 이 스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BI의 요거의 약수들은 뭐예요? PI의 UI. 그러니까 PI라는 프라임만 있는 형태니까 그걸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는 PI의 어떤 파워 형태밖에 안 되겠죠. 근데 PI의 PI의 NI 형태인데 NI가 분명히 UI보다 작을 텐데 만약에 NI가 UI보다 스트리트리 작다라고 한다면 작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VI의 마이너스 1승을 취했을 때 1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BI를 가지고서 그 승만큼 하게 되면 AI의 PI Q-1을 승한 게 1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AI를 이 이퀘이션이 만족하지 않도록 선택했거든요. 그런 컨트라딕션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스테이트먼트는 이게 참 이게 마지막 그 프로그램에서는 저 BI들을 쫙 곱한 거에 오더가 또 그룹에서요. 이거는 그룹이에요. 우리가 항상 복사에 대한 그룹이라고. A의 오더는 N이고 그 다음에 B의 오더는 M이라고 칩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서 N과 M이 서로 쏟아라고 하면 이게 가정이라고 한다면 assume. 그러면 A, B의 오더는 어떻게 되느냐? A, B의 오더는 A 곱하기 B 한 원수의 오더는 N 곱하기 M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BI의 오더는 여기 보면은 BI의 오더는 Q-1의 그 인수분해한 것들. 그러니까 B1의 오더는 요놈, B2의 오더는 요놈, PM의 오더는 요놈 해가지고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거 PI들은 서로 다른 프라임들이죠. 그러니까 다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B1, B2, BM을 다 곱한 거에 전체적인 오더는 각각의 B1에서도 BM들의 오더가 서로 소기 때문에 각각의 오더들을 좌르르 곱한 거와 같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도 팩트예요. 이거 뭐 다 멤버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팩트. 그룹을 공부해야 되겠죠. 파이네트 그룹은 사실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클레임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구성한 거의 그 오더는 그 전체적으로 Q-10 된다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 아웃라인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폴리노미알이 프리미티브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알이면서 그 루트들이 전부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면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알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기서 주제는 프라임 폴리노미얼. 프라임 폴리노미얼은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리듀서블이면서 모닉한 걸 우리는 프라임 폴리노미얼로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이리듀서블하고 프라임이 서로 같은 놈이니까. 그러니까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얼로서 그게 일단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루트들이 전부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다르게 폴리노미얼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의 요 x, s-1을 px로 나눠봐요. 그랬을 때 요 s를 쭉 증가시키면서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px의 차수가 저기 m이었다라고 했을 때 s가 1차에서부터 m까지 갈 동안은 나누어 떨어뜨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우리가 s를 뭐 m 플러스 1 뭐 이렇게 쭉 했을 때 그걸 언제 나누어 떨어뜨리느냐 그걸 체크하는데 s가 그 q to the m승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즉 그 q to the m 마이너스 2승 될 때까지는 나누어 떨어뜨리질 않아. 근데 비로소 q to the m승 마이너스 1일 때 그 s가 q to the m승 마이너스일 때 나누어 떨어뜨린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 2차의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얼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x 플러스 1 여기 바이너리인 경우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다 똑같죠. 자,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x 3승 플러스 1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 나눠 떨어뜨리지 않죠? x제곱 플러스를 나눠 떨어뜨리지 않죠? 요거는 나눠 떨어뜨리죠. 왜? x3승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렇죠? 자, 3이 어떤 놈이냐? 3은 2의 2승 마이너스 1이죠. 요거의 차수, 승, 마이너스 1. 맞잖아요? 그러니까 2차 폴리노미얼로서 이놈은 바로 이런 성질 때문에 우리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프리미티브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3차의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얼이 2개 있었죠. 자, 여러분들 3차의 F2에서 제한시켜서 보게 되면 2차인 경우 하나가 있었고 3차인 경우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x 상승 플러스 x 플러스 1, x 상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었는데 이 2개의 폴리노미얼은 이제 어떻게 체크를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1, x 상승 플러스 1 해가지고서 나눠 보면은 다 x 6승 플러스 1 나눠 떨어지지 못해요. 비로소 언제 떨어지느냐면 x 7승 플러스 1에서 나눠 떨어져요. 이 2개 정확하게 해보면 참 괴로운 얘기죠. 해보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7이 뭐냐 2의 3승 마이너스 1 이 3이 바로 이 디그리죠. 요때까지는 요때 돼서야 비로소 Q가 2인 경우고 M이 3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나눠 떨어뜨리고 그 전에 요런 형태는 절대 나눠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저거의 루트를 생각하면 그거의 알파 파워를 우리가 쭉 했을 때 알파의 Q to the M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Q to the M승 마이너스 1 했을 때 1이 된다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자, 그러면 4차인 경우 이리듀서블 폴리노미얼이 이거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 해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다 3개 다.
제가 뉘앙스를 막 흘리고 있잖아. 프리미티브가 아닌 게 있다는 얘기겠죠. 어느 게 프리미티브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어느 걸 것 같아요? 맨 밑에 게 안 되겠죠. 아니 여러분들 저기 이거 아닌가? 그 인티저에서 xn 마이너스 1은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저 인수분해 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요놈은 이거 바이너리 하면 요거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죠. 이놈은 x의 5승 플러스 1을 나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가의 루트들은 5승하면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아까 그 저기 GF16에서 오더가 5짜리인 엘리먼트가 뭐 있었죠? 오더가 5짜리인 엘리먼트. 알파 3승이 있었고, 알파 6승이 있었고, 알파 12승이 있었고, 알파 9승이 있었고, 이 4개를 정확하게 이렇게 인수를 해요.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아까 제가 이렇게 썼죠. 알파 제곱, 알파 4승, 알파 8승이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된다. 이렇게 썼죠. 여러분들 바로 그걸 요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요. 그 우리가 알파가 요걸 전제 조건에 이런 전제 조건 안에서 이렇다.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또 나머지 이거 있었죠. 알파 7, 알파 이거 있었죠. 그 엔티티들을 그 근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x 알파 이거에 제곱하면 14승,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13승, x 마이너스 알파의 7승. 그러니까 뭔가 막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막 마구마구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뭐였냐면 자 봐봐요. x 16승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1차, 그 다음에 2차가 이렇게, 그 다음에 4차,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 그 GF16의 모든 모든 원소들을 한 번씩 루트로 가는 경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x 제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1승,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해가지고 x 마이너스 알파 14승까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는데 x 마이너스 1은 요놈들이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거는 인수분해하면 실제적으로 x 마이너스 알파의 5승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10승. 그 다음에 요놈은 1, 2, 4, 8. 그 다음에 요놈은 7, 14, 13, 11. 요놈은 나머지 3, 6, 9, 12. 아이고, 무슨 3, 6, 9 하는 거야. 3, 6, 9, 3, 6, 9 하면서. 3, 6, 12. 이런 식으로 쫙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얽혀 있어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요게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들이 루트가 되는 거예요. 이리를 써버리면서 요게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죠. 그거 역시 프리미티브 엘리먼트. 아까 그러면 한 가지 더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F8이 있었죠. F8은 0, 1, 알파에서부터 알파의 6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넌제로 엘리먼트들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x에 8승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 이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게 바로 이 두 개를 뜻하고 그 다음에 3차 우리가 아까 이렇게 곱으로 편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알파가 우리가 요 px 요 놈을 px로 썼다라고 하면 알파가 알파 산소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제로 그거의 루트를 우리가 알파라고 생각한다면 요 놈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알파 4승 그 다음에 이놈은 x 마이너스 알파 3승 x 마이너스 알파 6승 x 마이너스 알파 5승 그래서 0, 1, 그 다음에 1, 2, 4, 그 다음에 여기 3, 6, 5 이렇게 쫙 쪼개져 나간다. 1차식으로. 저 1차식은 바이너리 개수가 아니죠. 그렇죠? f8의 개수로 인수분해가 1차식의 부분으로 x 8승 마이너스 x는 쫙 쪼개져 나간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아까 f16 마이너스 x승은 어떻게 F16강에서 1차식의 부분으로 쫙 쪼개져 나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들을 루트로 갖고 있고 이거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를 루트로 갖고 있는 일일소울 폴리노미알이 정확하게 그게 바로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알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이해되죠? 조금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티브 폴리노미알 F2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 그 5차인 경우에는 일일소 폴리노미알이 아까 몇 개 있었다고 그랬죠? 5차. 자, 5차에서는 저기 5차 일일소 폴리노미알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32.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32짜리 만들 수 있죠. 근데 재밌게도 32 마이너스 1은 31인데 이게 프라임. 아까 크 마이너스 1이 프라임이면 무슨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F31을 하게 되면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8 마이너스 1이 7이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의 1승에서부터 알파 6승이 전부 프리미티브 엘리먼트였잖아요. 그렇죠? 프리미티브 엘리먼트가 몇 개 있냐면 30개가 존재해요. 프라임. 30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31을 0, 1로 하면 요거 두 개를 제외한 알파 1승에서부터 알파 30승까지 이렇게 될 텐데 알파에 31승 하면 1일 거고요. 자, 일일소 폴리노미알의 근 하나가 그 일일소 폴리노미알의 차수가 5차일 테니까 근이 몇 개? 몇 개 존재해요? 하나의 일일소 폴리노미알에 몇 개 존재하나? 차수가 5차면 몇 개 존재해요? 5개씩 있잖아요. 그럼 5개씩 딱딱 묶여서 나갈 테니까 일일소 폴리노미알이 6개 있었죠. 6개. 그것도 다 또 그러니까 일일소 폴리노미알이 6개 있었는데 그 6개의 일일소 폴리노미알이 전부 프리미티브 엘리먼트를 루트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로 가지니까 뭐야? 다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5차인 경우는 일일소 폴리노미알이면 자동적으로 프리미티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3차인 경우도 전부 일일소블이면서 동시에 프리미티브 하게 돼요. 그게 파이나이트 어떤 필드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뭐 여러분들은 쉽게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시간을 투여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좀 나머지 부분을 여기 30페이지까지 있나요? 나머지 부분들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다. 파이낸스 스트럭처에 대해서. 오케이? 오늘 질문 있어요? 혹시 시험은 클로즈드북 시험인가요? 제 시험 문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항상 연필하고 종이 뭐가 필요 없어요. 계산기 필요 없어요.
연필하고 종이, 볼펜. 아니 종이는 제가 제공하니까 볼펜만 있으면 돼요. 볼펜하고 연필.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뭐 간단하게 증명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시험들 뭐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배웠던 걸 토대로 뭐 아주 어렵게는 안 내요. 어렵게 내면 아무도 못 풀어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강조했던 부분들, 강조했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한번 봅시다.